3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병진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8글자를 볼 때는 일간을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 월지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을이라고 하는 천간, 두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을목이 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따뜻한 온기, 목이 주관하는 계절은 춘절, 즉 봄이 되겠고요. 방향은 동쪽이 되겠습니다. 동쪽. 그래서 목이 용신이면 어디로 움직일까요? 동쪽이죠. 예를 들어서 남동쪽일 수도 있고 북동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동쪽일 수도 있는데, 일단 목이 관장하는 구간은 동쪽이면서 청색을 주관하죠. 목이 용신인 사람들은 청색을 잘 이렇게 입는다라고, 청색을 좋아한다, 또는 집 안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목이 용신인 사람들이 수목원 같은 데 가면은 좋다, 이런 통변들도 많이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룡이 있다라고 하는 거,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즉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는데, 자,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뭐가 있다? 양이 같이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 오행하고 음양의 개념은 다릅니다. 명리에서 이제 음양 오행을 배울 때 음양과 오행을 배우니까 음양 오행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음양과 오행은 전혀 다른 것이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오기를 말하는 것이고, 음양은 흑백 같은 그런 서로 상반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을목이 음이라고 하면 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똑같은 나무죠. 그래서 갑목이 되는 것이고, 온기면서 봄이면서 동쪽 청색 청룡까지 다 똑같습니다만은 갑목과 을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차이? 그렇습니다. 갑목은 어저께 공부했지만 양목이 됩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 음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떼낼 수 없는 그런 구조, 남자와 여자 같은 개념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서로 좀 개념은 서로 상반되고 좀 대조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것이죠. 양이 밝다라고 하면 음은 어두운 것이 되는 것이고, 양이 단단하다라고 하면 음은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상을 할 때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대림목, 큰 나무죠. 소나무라든가 참나무 같은 이런 나무에 해당이 되고, 곧게 자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향천성이라고 하죠.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갑목이면서 매우 단단하고 견고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갑목은 잘 휘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갑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갑목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단단한 재질을 갖다 활용해서 제목으로 쓴다. 그래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량지목. 그래서 큰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을 때 쓰거나, 배를 만들 때 쓰거나, 궁궐을 지을 때 쓰거나, 큰 사찰을 지을 때 쓸 때 이 갑목을 베어다가 쓰죠. 요즘은 이제 철을 가지고 하지만, 옛날에 철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할 때는 다 나무 가지고 하다못해 여자들 그 화장대라든가 또는 가구 같은 것들도 다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재질은 어떤 나무? 양목인 갑목으로 사는 것이고, 을목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초라고도 하고요. 양류목이라고 해서 휘영청 잘 휘어지고, 잘 이렇게 낭창 바람 불면 아가씨 머리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거.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도 이거 을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은 것이고, 갑목처럼 단단하지 못해서 제목으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을목은 항상 목화통명이 돼서 항상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간목의 용신을 지용할 때는 경금이라든가 또 정화라든가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를 이렇게 치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경금, 정화, 임수. 대체적으로 임수로 치용하는 경우에는 4월이라든가 5월 같이 어떤 때 그렇죠. 화가 왕할 때 임수를 치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화를 치용할 때는 대체적으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이렇게 치용한다. 진월 같은 경우에도 임수를 이렇게 치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바이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초가 같기 때문에 경금, 신금을 쓰는 경우는 매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하절에 개수가 용신으로 쓸 때 금생수 할 때 이때 경신금을 쓰는 예는 있지만은 이 경신금을 어디다 쓰진 않는다. 절대 을목을 갖다가 작벌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 을목은 작벌하는 대상이 아니죠. 작벌에서 제목으로 쓰는 것은 간목을 쓰는 것이지 을목을 쓰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경신금이라고 하는 관성을 쓸 때는 항상 인성을 생해주는 용도로서 쓰는 것이고, 을목은 어디까지나 꽃을 피우는 용도, 목화통명이 되는 용도가 있어야지만 을목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좋다. 병화를 쓸 때는 해자 축월에 금수가 왕할 때 병화를 먼저 쓰는 거고요. 또는 개수를 쓸 때는 사오 미월 여름이라든가 사주 전반이 건조해서 수기가 부족할 때는 개수를 먼저 쓰게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 이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월령이라고 했죠. 월령, 월축의 지지를 갖다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월령, 그 다음에 이 월령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라고 하고, 지금 진월은 모춘, 늦봄이 되겠죠. 모춘 또는 개춘 또는 만춘, 늦을 만자 만춘을 써서 늦봄이면서 환절기가 되는 계절이 바로 이 진월이라고 하는 월령입니다. 환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월령.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개념 매우 중요하다.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사주다. 신살 천을 귀인이 많다고 좋은 사주 아니고요. 백호대살이 있다고 해서 나쁜 사주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왕세와 한열이 어떻게 중화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신살 가지고 사주 보면 그거는 사주를 잘못 보게 되고, 특히나 신살을 위주로 뭘 한다? 그렇죠. 어린아이 출산택이라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아이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함부로 신살을 들이대서 공망, 신살, 삼재 이런 걸 들이대 가지고 출산대기를 하는지 매우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고요.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이면서, 자,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묘월이 목이 왕하죠. 인월은 말씀드렸지만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서 12달 중에서 인묘월이 가장 목이 왕하다라고 하면,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되다 보니 인묘월에서 목이 가장 왕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월로 넘어오면서부터 서서히 목의 기운이 쇠잔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약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목이 세력이 있고 강해 보이지만은, 그거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이제 쭉정이 이제 밖에 안 돼. 인묘월 때는 겉과 속이 다왕하지만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한 60대 보면 돈도 있어 보이고 중후해 보이지만은 20, 30대 40대처럼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아닌 것이죠. 진월의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묘월에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시절로 보지만, 진월부터는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왕성한 활동의 시간이 이제 점차 약해져가고 4, 5, 미월 가면은 그야말로 병사묘지를 갔을 때 사람으로 치면 이제 60대, 70대, 80대 후반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 자체는 쇠잔해져 가죠. 그 다음에 진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뭐 개수 을목이 사령할 때는 목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지만 그래도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개수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개수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본 연후에는 뭘 본다? 을목은 항상 병화 개수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존재가 됩니다. 병화를 다음으로 보게 되죠. 개수가 없는 상태에서 병화만 있고 병화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목이 약한데 약한 목의 기운을 화가 설계해져 가면 오히려 을목이 뿌리가 마르고 그 다음에 을목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진월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진중개수, 진중을목이 뿌리도 내리고 진중개수에 생유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토 안에 숨겨져 있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암장된 진중개수를 쓰는 거하고 투출된 개수를 쓰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진월의 을목은 일간이 쇠약해져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수로서 을목을 생조해주고 병화로서 을목의 기운을 발산시키게 되면 진월의 꽃을 완방으로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되는 것도 쉽게 말하면 진월 지금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뭐가 보죠? 벚나무가 피죠. 벚꽃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따뜻해야 꽃을 보면은 빨리 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개수를 쓰고 선개 그다음에 후병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진월의 을목 사주 보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개수 인성을 쓰게 되면 사람 자체가 온우독실이라고 하죠. 착하고 배우는 것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 좋아하고 사람 사귀는 것 좋아하고 또 을목 자체의 성품이 뭐예요? 친화력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자생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참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을목이면서 상관인 병화를 쓰게 되면 말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목화통명이라고 했죠. 총명달사 언변이 능하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그런 사주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여명이 상관이 있으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상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알 건 알고 피할 건 피하고 해서 처세를 굉장히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상관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에 달려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 두 번째 월령의 특성, 세 번째는 뭘 알아봐야 되냐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을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양토가 되죠. 양토가 돼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일간 을목이 토를 극하는 목극토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인 내가 극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극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다. 나 아자죠. 내가 이기는, 내가 극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해서 아극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되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 또는 양대음이 되면 이거는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오늘 격국 음대양의 재성이 성립되니 이거는 어떤 그쵸. 양이 아니라 정제격이 되면서 중요한 것, 진월은 을목일간이 월령에 비록 통근한다 하더라도 토가 왕한 계절이지 일간이 왕한 계절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 일단 재성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재다 약하다라고 하는 개념, 또는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뉘앙스로 진월의 을목은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정제격인 사람들의 성격,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좀 반듯반듯한 교과서적인 엄친아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직격인 사람들은 종사를 어디로 하냐면 회사 같은 데 갔을 때는 뭐 인사 관리라든가 자재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금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겠고요. 관이 있어서 관청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재정계통이죠. 재정부 같은 거, 기획재정부 또는 세무라든가 회계 같은 것, 일반 자격증을 따서 기업을 한다고 하면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즘은 이제 일반 회계사, 일반 세무사들도 있지만 또 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은행 같은 데 취직해도 괜찮고요. 금융감독원 같은 데 취직해도 좋은데, 이제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데 하려면 이제 사주 국세가 좀 많이 좋아야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 뭐 선생님 가르치는 것도 되겠죠. 수학 선생님, 개수가 용실 때 만약에 인성을 쓴다, 수학 선생님 같은 거 해도 굉장히 좋고요. 뭐 과학도 괜찮겠죠. 꼼꼼하고 과학같이 이게 좀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직격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진토만 봤을 때는 정직격이 되는데, 진중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제 이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죠. 개수는 을목원된 편인이 되죠. 그래서 편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할 때 편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개수가 일간 을목을 생해서 일간을 왕하게 만들면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해서 개수를 쓰고 다음으로 병화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화 천간에 개수가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진중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얘는 보다 편이니까 요 국세는 편인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지에는 무토 개수가 같이 투출한다 그러면 얘는 버리고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서 정직격의 제다신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진월에 재성이 왕한테 무토가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하고, 개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재성으로 인해서 내 밥줄 끌어먹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흥오락 주식잡기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비트코인을 하거나 하면 재물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이제 필요한데, 개수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도 이렇게 월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자, 진월에 을목이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는데 둘 다 일단 갖추었습니다. 근데 요것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좀 좋지 못해요. 예를 들면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좀 원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현상학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안개가 낀 것 같다라고 해서 태양빛이 안개에 가려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도 병화 개수를 모두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고, 연지의 묘목을 봤죠. 진월에 묘를 보게 되면은 이건 준방합이라고 해서 일간 자체가 약하지는 않다.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죠. 병화 개수를 모두 봤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원령의 뿌리를 뒀죠. 을목도 굉장히 세력을 얻었습니다. 자, 아쉬웠다라고 하면 일지 미토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목의 고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을목이 일지 고지에 인묘를 하니까 병약하거나 뭐 재고, 충미충이 돼서 재고는 충해야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들을 말하는데, 이 충미충 되면 좋을 거야 나쁠 거예요? 재다신약인데 재성이 너무 왕한데 충미충이 돼서 재성이 다시 개고가 돼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좋을 리가 없죠.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 박살을 나고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 회강이 되겠고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을목이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차라리 맞죠. 충미충이 되거나 진술충이 되면 매우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더욱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게 되면 병화를 하나 더 봤습니다. 어떤 분들 병병병존 병화 2개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병화 2개가 됐건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그 병화가 문제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2개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수기가 진 중에 개수
이 정도 있었는데 이 자수를 보게 되면 수가 다시 왕해지게 되고,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을목 자체가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 을목이 미에도 통근 가능하죠. 월령에도 통근 가능하죠. 묘에도 통근 가능하죠. 수기도 분명하죠. 화도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예를 들면은 목화운으로 가도 크게 문제되진 않고요. 그다음에 화운으로 갔을 때는 요 무기미 대운 때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남녀 불문하고 그래도 한번 괜찮게 한번 볼 수 있는 사주는 병자신데,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 수운이 갔을 때는 화가 통근된 게 없죠. 통근된 건 없습니다. 병화가 2개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수운 때 병화가 좀 공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개념으로서는 제가 봤을 땐 병자신은 여자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병술씨 같은 경우에는 남자 쪽에 더 추천할까, 같은 병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병자 병술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무인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인묘진 방합을 완벽하게 성립된다 하더라도 진월에 토왕절에 미토 있는 상태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어떤 짓을 하냐면 개수를 갖다 고갈시키죠. 토극수해서 개수를 매몰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병화를 회강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왕절 다시 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좋지 못하죠. 인중감목으로 토를 좀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인묘진 방합도 성립되어 있고요, 토도 이렇게 왕한다. 그럼 뭐가 더 왕합니까? 이건 당연히 토왕절에 미토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건 목보다는 토가 더 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기묘시는 무토는 아니더라도 기토가 투출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진의 뿌리를 둔 기토가 투출한 거죠. 개수가 기토에서 파괴됩니다. 선생님, 일간 을목이 기토를 제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제 어떤 분들이 보냐면 경금일간인데 생시가 갑신시였어요. 갑신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정계충이다, 갑경충이다, 일간경금이 갑목을 충해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일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지, 일간경금이 갑목을 충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을목이 기토를 극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일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나머지 7글자의 변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세운에 따라서 사주가 중화가 되면 을목이 좋은 것이고, 중화되지 않으면 을목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을목이 가서 기토를 극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토가 그 개수를 파하게 되면 그것이 안 좋은 것이고요. 경진시나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진토를 다시 받기 때문에 진진의 개수 그 뿌리를 두고 있죠. 자, 을경이 합을 하려고 할 때 병화가 있으면 합이 잘 되지 않죠. 요 경금은 개수를 생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은 을목을 작벌하거나 이런 용도로는 쓸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경금이 아닌 신금은 칠살이죠. 이거는 아무리 병화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신금이 을목을 극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사시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진신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요, 병화도 갑목의 생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등락계갑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일간이 세력이 있으면 굳이 등락계갑을 논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 갑목의 용도는 어떤 용도? 병화를 생해주는 용도. 그리고 나 여자로 태어났을 때 무호대운, 기미대운 때 무토기토가 강해질 때 이 무토기토를 제해주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신시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여자로 태어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병술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를 받기 때문에 다시 이거 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